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박지훈 의사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목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혹시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굳은 목이 어쩌면 우리 건강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목 건강이 전신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이 굳고 있으면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치매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젊음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어쩌면 평생 원인 모를 불편함과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몇 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건강하게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 의료실에서 뵙는 환자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의 목이 굳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 본인의 목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도 잘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불편함에 익숙해지곤 합니다. 꽉 끼는 신발도 오래 신으면 편하게 느껴지듯 말이죠. 하지만 그 불편함의 원인은 계속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신가요?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게 느껴지시나요? 자주 어지럽거나 혈압이 오르내리지는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드나요?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우신가요? 이런 여러 증상들의 뿌리에 굳은 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은 우리 몸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모든 중요한 신경들이 바로 이 목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압박을 받으면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원인 모를 어지럼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여러 큰 병원을 다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었죠. 그러다 목 건강에 집중하여 꾸준히 관리하고 목 풀기 운동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어지럼증이 크게 호전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몸의 활력을 되찾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약을 더 늘리거나 병원을 더 자주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단 몇 분의 투자가 상상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심장뇌.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많은 만성 질환이 목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의 관리에도 목 건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의 명령이 몸으로 전달되고 몸의 감각이 뇌로 올라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특히 목 중에서도 머리와 목이 만나는 두경관절 부위는 우리 자율신경계의 중요한 조절센터와 같습니다. 예전에 10년 넘게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한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잠드는데 2시간 이상 걸리곤 하셨죠. 진찰 결과 이 할머니의 두경관절 부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고 목 근육은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약 8주간 목 치료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한 후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드시던 약의 양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또 다른 사례로 갑자기 시작된 심한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정밀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찰 결과 목 위쪽 근육의 극심한 긴장이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목 치료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어지럼증이 80% 이상 호전되었고 6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인대는 굳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평생 누적된 잘못된 자세 습관이 더해지면 목의 균형은 더욱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목이 1cm 앞으로 나올 때마다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약 3~5kg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위 거북목 자세라면 우리 목은 매일 10kg에서 15kg에 달하는 추가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무거운 쌀포대를 하루 종일 목에 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목의 불균형은 우울감, 불안감, 만성 피로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년 넘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던 한 할아버지 환자분은 한고일제를 복용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찰 결과 목의 심한 변형과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확인되었죠. 목 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지 4개월 만에 우울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6개월 후에는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뇌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불안정하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숨겨진 또 하나의 보물, 미주신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데 몸은 계속 여기저기 아프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는 어떠신가요? 이런 문제들의 중심에 미주신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주신경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평화신경, 휴식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뇌에서 시작해서 목을 지나 심장, 폐, 위장 등 주요 장기까지 길게 연결된 신경입니다. 이 미주신경은 우리 몸이 쉬고 소화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가 어디일까요? 바로 목입니다. 목이 굳거나 자세가 틀어지면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우리 몸 전체의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수년간 만성소화불량, 불면증 원인 모를 두통으로 고생하시던 한 할머니 환자가 계셨습니다. 여러 병원과 약물 치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진찰해보니 목이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특히 미주신경 주변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방법과 목풀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2주 만에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4주 후에는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으며 두통도 크게 줄었습니다. 미주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 설사 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혈압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감, 우울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증상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5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미주신경 기능 저하와 관련이 깊으며 목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미주신경 기능이 좋을수록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심지어 장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미주신경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깊은 복식 호흡입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의식적으로 깊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목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릴 목 풀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웃음과 즐거운 대화입니다. 웃거나 말할 때 성대가 자연스럽게 진동하며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넷째, 콧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성대를 울려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차가운 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자극은 미주신경 기능을 즉각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 부정맥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한 할아버지 환자분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주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을 느끼셨습니다. 미주신경 자극법, 특히 깊은 호흡과 목안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두근거림 증상이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만성 장염으로 고생하시던 다른 할머니 환자분은 여러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자주 재발했습니다. 목풀기 운동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방법들이지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과 목 건강에 깊은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를 확인한 아주 간단한 목풀기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목의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열쇠와 같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어쩌면 약보다 더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 치유법입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들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꾸준히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주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펴고 앉습니다. 양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목 뒤쪽 늘리기입니다. 천천히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고개를 숙입니다. 목 뒤쪽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지점까지만 가볍게 내려주세요.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세에서 편안하게 3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런 다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왼멸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 봅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무리하지 마세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가볍게 젖힙니다. 마찬가지로 3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앞뒤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목뼈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있는 목 근육을 점진적으로 이완시켜 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앞으로 목을 빼는 자세로 생활을 하신 분들께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양손을 가볍게 어깨 위에 올립니다. 팔꿈치로 가능한 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앞으로 5번, 그리고 뒤로 5번 원을 그리세요. 이때 어깨가 귀 쪽으로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깨는 항상 편안하게 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 주변 근육, 특히 목과 직접 연결되어 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승모근의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목 옆쪽 늘리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턱을 살짝 안으로 당겨 목을 바르게 세웁니다. 머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귀를 어깨에 억지로 닿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 옆쪽이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지점까지만 기울이세요. 3번 깊게 호흡한 후 천천히 머리를 중앙으로 되돌립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각 방향으로 3번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머리와 목이 만나는 두경관절,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이 부위는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운동만으로도 혈압 안정이나 소화기능 개선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잠시 2초 정도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때 후야스에이꺼 하고 부드럽게 소리를 내면서 내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4-2-6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우리 몸의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감소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등 펴기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낍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옆구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합니다. 세 번 기꺼이 호흡한 후 숨을 들이마시며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각 방향으로 세 번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등 근육과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목 건강을 위해서는 등 근육의 균형을 함께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혈압이나 혈당 조절, 수면의 질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고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만성적인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아버지 환자분은 이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15년간 복용하던 고혈압 약과 당뇨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 도구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혹은 잠시 쉬는 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적어도 3주 이상은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놀라운 치료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20년 가까이 심한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에 열흘 이상 진통제에 의존해야 했고 심할 때는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진찰 결과 목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특히 목 뒤쪽 깊은 곳에 후두하근이라는 부위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근육의 긴장이 두통의 주된 원인이었죠. 목풀기 운동과 함께 후두하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차부터 두통의 빈도가 줄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전히 호전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살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 환자분은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손떨림과 보행장애를 겪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 중이었지만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죠. 진찰해보니 목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특히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경로가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과 목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손떨림 증상이 약 30% 정도 감소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작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주신경 기능이 회복되면서 뇌 기능의 균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틱 장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한 아이의 사례도 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을 심하게 깜빡이는 증상이 있었죠. 진찰 결과 두경관절 부위의 비틀림과 목 근육의 불균형성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틱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부드러운 목풀기 운동을 가르쳐주고 부모님께도 아이의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개월 후 틱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이룬 놀라운 개선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며 늘 피곤함과 체중 증가 우울감에 시달리던 한 선생님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찰 결과 목의 극심한 긴장과 특히 갑상선 주변 근육의 경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근육 긴장이 갑상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목풀기 운동과 함께 갑상선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3개월 후 갑상선 기능 검사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도 에너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 건강이 단순히 목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목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정보와 운동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하던 만성적인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중요성을 간과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생활한다면 어쩌면 계속해서 원인 모를 통증과 불편함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일상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운 목풀기 운동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목은 가능한 똑바로 세우고 시선만 아래로 향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가급적 눈높이로 들어 올려서 보세요. 둘째,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베개를 사용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잠자는 동안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목과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주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자세로 30분 이상 계속 있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잠시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감의 인대가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목찜질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목덜미를 감싸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질, 좋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충분하고 깊은 잠은 근육 회복과 전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자신도 모르게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깊은 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즐거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골반 균형에도 신경 써주세요. 골반이 기울어지면 척추 전체의 균형이 틀어지고 이는 목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한 골반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가끔씩 부드러운 목 마사지를 해보세요.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목 뒤쪽과 어깨 주변을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주물러주는 것만으로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열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제가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환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이유도 평생 이러한 건강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89세에도 혼자서 걷더니 산책을 다니고 요리도 하시는 한 할머니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 비결을 여쭈니 10년 전부터 매일 목풀기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유전자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꾸준한 목 관리에 힘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70대 초반에 이미 거동이 불편해지신 한 할아버지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했지만 목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까 보더니 심각한 변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결과 2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목 풀기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병원을 자주 찾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장수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꾸준히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 더욱 유익하고 삶에 힘이 드는 이야기로 정성껏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50년 임상 경험의 박준 의사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